오늘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사실상 2020년 주식 마지막 날이죠. 오늘 저희 납회일입니다. 촬영하는 날. 네. 예. 오늘도 어제도 뭐 무섭게 올랐지만 네. 오늘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이거 버블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열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 내에 지금 오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미국 시장의 PER이 한 23배 이렇게 되고 사실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PBR이나 평균 PER로 봤을 때 훨씬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잖아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도 많고 또 분야도 산업도 한 가지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또 전기차 또 자동차, 철강, 화학 또 바이오,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죠. 이 작은 나라가.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류 자금으로부터는 약간 변두리 취급을 받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게 1년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평균 PER이나 이런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대접을 더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의 최근의 모멘텀을 보면 엄청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말인가 이제 MSCI 인덱스 조정이 있었던 날에 외국인 매도가 1조 이상 나왔는데 그걸 개인들이 또 다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저도 12월 달에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12월 달 되면 외국인들이 북클로징하고 이제 좀 떠나는 시기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꽤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그 기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 되면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이러는데, 야, 그걸 동학개미들이 그냥 다 받아내서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 그 배당락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배당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또 개인들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니까 양도세 그 회피하는 물량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배당 이후에 어제 한 2조 기관하고 외국인이 판 물량이 개인이 한 코스닥까지 2조 5천억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나 깜짝 놀랐어. 개인들 그걸 다 받아내서 어제 사실은 지수로 따지면 한 4, 50포인트가 오른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배당락을 했어야 되는데 배당락 한 거를 다 받아서 들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4, 50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4, 50포인트 올리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미국 시장이 그 전날 밤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전에는 외국인들도 팔고 이러니까 마이너스로 좀 밀렸어요. 거기서부터 개인들이 들어와서 또 받아갖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올리니까 오후 되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도 따라와서 플러스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은 버블은 아닌데 분명히 이제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장이니까 과열은 과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단장님은 그 버블의 기준을 PER로 한 몇 배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버블이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버블이었던 적이 언젠가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IMF 그때 전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도 뭐 어마무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1999년도죠. 1999년도에 뭐 비상장 기업, 뭐 코스닥 기업 이런 것들은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씩 올랐을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뭐 세롬 기술, 다이얼 패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하여간 눈뜨면 올랐어요. 눈뜨면. 그러니까 야, 이럴 수 있나 했고, 그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통신주였거든요. 네. 그때 SK텔레콤이 지금 그때 가격으로 환산시키면 한 600만 원.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으로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 한 2만 5천 원? 이 정도 했어요. 그게 뭐 튀어 올라가서 끝에 한 600만 원까지 갔으니까. 600만 원이면 몇백 배예요, 이게? 엄청 오른 거죠. 300배인가? 그렇죠.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게 부러진 게 2000년 1월 달이었어요. 마지막엔 주도주만 쫙 갔는데, 그 인터넷 관련 주식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래소에서는 SK텔레콤, KT, 한국통신이었죠. 쫙 올라갔다가 1월 달에 이제 그게 딱 부러지면서 장이 한번 흔들었고, 본격적으로 무너진 거는 3월 달 이후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은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뀌는 데에는 한 번에 바뀌진 않고요. 한 번 충격이 오고 긴가민가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너지면 아 진짜인가 보네 하고 본격적으로 확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등성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빠질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버블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폭락이 왔을 때 잘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쫙 빠져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밀리고 다시 반등을 줄 때,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래갖고서는 사람들이 다시 사거나 올라왔다 밀리면 못 팔고 더 빠져버리면, 이제 모르겠다 이러고 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2007년도까지 장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정부에서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 환율이 그때 한 800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이 너무 워낙 강세로 가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해외 투자 펀드, 지금 이제 서학개미 해갖고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펀드를 통해서 해외 투자 펀드를 2007년도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랬죠. 그때 미래에서 인사이트. 그렇죠. 인사이트 펀드가, 인사이트 펀드가 엄청나게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해외 투자하면은 그냥 세금을 깎아줬어. 안 받았어요.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를 좀 퍼내자 이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가 보면은 늘 이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이 기업 사이드, 민간 사이드나 우리 국민들 뭐 코로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좀 잘 모르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는 민간과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의 교류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월스트리트에 있던 사람들이 뭐 재무부 장관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이런 민간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수석실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데, 우리는 공무원 하면 공무원만 계속 하잖아요. 거기다 이분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도 실력이 없고 공무원들도 아는데 이 제너럴리스트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율 안정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해외 투자 펀드를 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다 환해지를 했거든.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요. 들어 주식 사, 달러를 사. 그 다음에 저 환해지를 한다고 달러를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 포워드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포워드 마켓하고 그다음에 스왑 마켓에서 팔아요. 선물 시장에서도 팔고. 그래서 이제 보통 외환은 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치고받고 하는 원달러 시장은 개인들이고 기관들은 포워드 마켓이라고 그래서 선도 거래라고 하죠. 이스타 계약을 맺고 큰 물량들은 포워드로 해칭을 하는데 다 해칭을 해갖고 결론은 아무것도 효과도 없고 해외 괜히 투자는 효과가 없어져. 네, 괜히 그냥 해외 투자하는데 세금만 깎아주고 그래서 사람들 막 2007년대 엄청 나갔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돼갖고 그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주가가 그렇지 않아도 확 무너졌는데 네, 비쌀 때 그때 사가지고. 그 정점을 만든 게 말씀하신 그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였는데 그때 저 원망 되게 삼았었죠, 그게.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버블의 징조는 어떤 거냐면 묻지마 투자예요. 그리고 논리가 많이 만들어져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깨질 때도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게 제 기억은 메릴린치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시대가 다르다. 네, 이제는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뭐였냐면 Y2K였거든요. 밀레니엄.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니까 이제 21세기에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된다. 그런 걸로. 꿈이다, 드림이다. 지금도 왜 지금도 PDR, PDR.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여갖고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고 그 2007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제 미래에서 얘기하면 좀 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펀드가 나왔는데 아니 뭐 다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전에는 이제 해외 투자 펀드를 특정해서 했어요. 뭐 네. 미국 펀드. 저도 그때 이제 제가 프루덴셜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고객들 물먹인 그 주역 중에 한 명, 저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뭐 미국 펀드 뭐 아니면 뭐 유럽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섹터 펀드 무슨 미국의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인사이트 펀드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묻지 마. 내가 일임해라. 그게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 그래서 인사이트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셋이 그 전에 성공한 펀드가 있었는데 뭐 글로벌 컨슈머 펀드를 냈어요. 소비자 펀드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소비자 주식들이 좋았거든요. 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사 먹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투자해 해서 인사이트 펀드인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펀드를 샀어요. 그리고 그 펀드가 순식간에 제 기억으로 6조 원인가? 그렇게 팔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중국 주식에 몰빵한 거지. 반 이상 중국 주식. 그때 미래는 중국에 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반토막 났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개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블 정점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그 합리성이나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논리를 만들어서 야 이건 뭐 앞으로 다른 거야. 이제는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버블의 조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할 때는 일반 뭐 이제 아줌마들도 장롱 속에 있던 돈 들고 와서 막 투자하고 이럴 때 잘 모르면서 대부분이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1990년도 제가 89년도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 있었는데 80년대 말에도 88 올림픽 이후에 3조 호황해갖고 뭐 저금리에 뭐 우리가 환율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유가도 낮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그때 이제 1000포인트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HTS 모바일로 거래할 때가 아니거든요.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지를 써서 거래할 때인데 증권사 객장에 뭐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 주식 살라고. 그리고 돈 번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89년, 90년도부터 꺾여갖고, 그때도 한번 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과열의 조짐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버블의 끝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급하셨던 몇 가지 버블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네,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짐은 조금씩 보이죠. 조짐은 조금씩. PDR 나오고. 네, 조금씩 조짐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요, 어느 한 번에 꺼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금은 이제 너무 옛날 얘기하면 또 라떼 얘기가 되니까, 여기 참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걸로 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빠지는 거 보면요. 실질적으로, 베어 스턴스가 그 부도가 난 거는 연초였어요. 그리고 또 연초에 서브프라임 이슈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장에 빠진 건 제 기억으로는 9월 달부터인가 빠졌는데, 그 서브프라임 이슈가 제기가 된 거는 연초였어요. 근데 한동안 시장이 그래도 버텼거든. 버티고 조금 지지분하게 떨어지긴 했죠.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0포인트에서 한 1800?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800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그랬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본격적으로 1800에서부터 확 밀렸거든요. 그게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서 닷컴 버블의 이 조짐이 꼭대기를 때리고 떨어지는 조짐을 보인 거는 2000년 1월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깨진 거는 3월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또 보시면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2월, 3월까지는 뭐 괜찮겠지 이래갖고 밀렸다가 올라오고 하는 과정이 있다가 3월 달에 아닌가 하고 와장창 깨졌거든요.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장이 이렇게 센데 미리 예측해서 주식을 판다?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블이 깨질 때는 우리나라만 깨지진 않아요. 미국이 먼저 깨지겠죠. 글로벌리,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외환위기도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거기 시작은 타이바트부터 깨졌거든요. 타이바트가 깨지고 나서부터 도미노 현상으로 깨진 것부터 아시아. 실용국이 먼저 깨졌군요. 달러보다. 그때가 이제 타이바트가 어떤 구조였냐면 고정환율제였어요, 타이바트가. 지금은 이제 고정환율제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홍콩 달러가 고정환율이죠. 홍콩 달러가 그 미국 달러 패깅 시켜갖고 움직이는데 타이바트가 이제 고정환율이었기 때문에 고평가가 된 거죠. 조짐이 있었는데 고평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타이에 가서 중앙은행 총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쭉 만나보니까 얘네들은 아직 뭐 이거 바꿀 가능성도 없고 아직 뭐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리고 밀어간 거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환위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고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인하고 무능한 관료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조짐이 일찍이 있었거든. 기아자동차 부도날 때부터. 그랬죠.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타이바트가 먼저 깨졌고 아시아 도미노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환율을 방어한 거예요. 그 달러도 얼마 없는데 절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나 그 기재부에 국제금융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부의 힘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믿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지한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기회도 그렇게 우리가 놓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래. 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많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2008년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타줬어야죠. 97년도는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나마 있던 돈 얼마 안 되는 거를 다 쓰고 안 돼 갖고 IMF에 가서 그래봐야 300억 불이거든요. 300억 불. 근데 IMF가 300억 불을 빌려줘서 외환위기를 벗어났냐?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IMF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볼 때, 아, 이제는 한국은 더 밀어도 어렵겠구나, 이런 거거든. 왜냐면 IMF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 달러 기축 통화 제도가 생길 때 같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전 세계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격언을 갖고 있는데 그 정부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거든. 그러니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뭐 외환 보유고로 막아낸 건 아니고 그때도 한 1,6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막아냈던 거는 통화 수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하고 달러 통화 수업을 딱 하니까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저 공격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좋든 싫든 금융 쪽에서는 미국 달러 이게 뭐 기축 맞아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든 싫든 뭐 거기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깨지는데 그거를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에 관심 있게 보면 근데 하나를 이제 알아야 돼.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거슬러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재계는 2008년도에도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1800에서 1500, 2000에서 1500포인트까지 갈 때는 많이 안 깼어요.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미리미리 팔기도 하고 또 뭐 선물로 해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버텼는데 1500 딱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바닥이다. 그거. 조정은 다 된 것 같아. 그건 뭐 2000포인트나 1900포인트에서 파는 사람은 한 1500 근처 가면 사고 싶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사갖고 그 다음에 1000포인트 깨질 때 다 깨진 거거든.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 딱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게 하길래 설마 했는데 네. 진짜 그 리먼 브라더스 딱 터지니까 네. 대형 우량주가 네. 점하를 연속 3일을 가더라고요. 아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물량이 딱 깔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틀인가 3일 지나서 아이씨 짜증나. 이 정도 다 내려온 거 아니야?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물타기 하죠. 거성이 확 사버린 거예요. 물타기 근데 다음날 또 내려가. 그러니까요. 점하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정말 기회를 안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불의의 사건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더 밀려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못 팔아. 왜냐하면 못 팔겠다. 너무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견뎌서 성공하느냐. 끝까지 견딘 사람은 괜찮았어요. 안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때 짧은 기간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한 6개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가 제일 심하게 빠졌고요. 연초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빠질 때 도저히 안 돼서 특히 이제 빚내서 한 사람들 지금 비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빚내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대 매매를 당하니까. 그렇죠. 반대 그러니까 매매.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견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돈을 잃으면 한 1300포인트 올라오니까 밑에서 보면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는 끝이다. 그거 팔아버린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지수를 예측한다는 거는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트렌드, 추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추세라고 하는 거는 원래 관성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면 그래서 증시위원회 보면 물려도 추세에 물려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세에 물리면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그 주식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추세에 물리면 그 추세라고 하는 게 큰 추세가 잘 안 깨지거든. 다시 회복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비싸도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커다란 추세가 바뀌거든.
그 바뀌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바뀌거든. 그 바뀔 때에 자기가 유연하게 그 생각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보통 그 추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네. 단장님 같은 경우는 5일선, 뭐 21선, 61선, 뭐 121선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며칠 선을 기준으로 그 추세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그러니까 뭐 통상으로는 21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21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주봉도 마찬가지고 20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큰 추세가 바뀐다 하는 건 60일선이 무너질 때 이런 거죠. 저 일봉으로? 일봉도 보고 주봉 그건 이제 주봉도 자기 같이.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요. 아주 장기 투자하신 친구들은 주봉을 보고 조금 뭐 이렇게 단기나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봉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21선이 중요하다. 통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짧게 해서 보는 사람들은 한 뭐 5일선을 타고 매매하죠. 기가 막히게. 그때는 이제 좀 짧은 거래 하시는 분들. 예. 네, 하여튼 이렇게 과거의 버블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시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까 한번 되짚어 보는데 솔직히 모르겠네요.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요즘은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뭐 경제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제 사람들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어쨌든 아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계속 경제가 발전하니까 주식은 그걸 따라서 우상향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이 한 5배 올랐으니까요. 나스닥은 10배 올랐고. 그러니까 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아주 장기로 보면 결국은 주식이 우상향하더라. 이런 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온갖 매크로 알 수가 뭐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또 유럽 뭐 그걸 어떻게 다 개인이 예측하겠어요. 그냥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해 보라니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러면 그 기업이 뭘 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바텀업으로 하는 게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버블이 언제 올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무너지더라도 그냥 들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냥 그런 좋은 주식 그렇죠. 1등주 네, 여기에 그,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또 매번 조금 바뀌잖아요. 그 그렇죠. 트렌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그죠? 전기차 배터리, 뭐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거의 뭐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와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을 따라서 그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런 어떤 버블에 대한 논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란 혹은 걱정이 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또 어떤 이익의 끝을 또 끝까지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어쨌건 좋은 주식 예, 1등주로 일단 이렇게 좀 투자 폭을 좁히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주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게 올라갈 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의 소재를 만드는 중소형사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뭔가 화끈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뭐 대형 우량주를 근데 그 대형 우량주가 뭐 시대의 흐름에도 맞아. 그러면 그런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죠. 네, 하여튼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요 그 혼란스러운 이 시점을 지혜롭게 잘 그 버텨 나가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